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제 우리가 정리한 핵심 요약 강의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이 문제집은 문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필수 기본 문제 가지고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서 사례 문제 위주의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 단계 과정을 걸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테니까 문제책이 되게 두껍거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필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처음엔 쉽겠죠?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다른 법률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뭐냐면 의사의 통제예요. 의사의 통제. 다시 말하면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제니까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 거절, 요게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요, 관념의 통제입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 소집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되고요. 2번 보통 승인이나 5번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이해되는데,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과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이해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공탁계 통지는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거든요. 자, 우리가 이 법률 요건은 뭐냐 하면 법률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냐면 법률 사실이 되거든요.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고,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이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법률 사실입니다. 실제로 법률 사실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인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특히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하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죠. 또 각종 채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거든요.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예요. 자, 그럼 답이 5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런 행동하시면 안 돼요.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민법적으로는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천조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채고에다가 또 몰뱅이 한번 쳐볼게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채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준법률이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채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자,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건물의 신축이에요. 근데 선의취득, 유심을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아니면 취득시효 이런 것들 다 뭐죠? 원시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 권리자가 나에게 권리를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나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포괄승계 상속은 맞죠? 사인증여는 아니에요. 답은 2번이네요. 자, 포괄승계라는 것은 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는 게 포괄승계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 그렇지만 사인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는 특정 권리가 넘어오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승계지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답은 2번인 거죠. 3번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측정된 권리가 넘어오는 거죠. 특정 승계 맞는 거죠. 자, 설정적 승계 뭔가요?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그 권리의 자유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자, 지상권이나 저상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저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대표적인 설정적 승계죠. 자,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잖아요. 자, 물건의 증감, 줄어들고 느는 거 양적 변경으로서 내용의 변경이고요. 소유권 이외에 제한 물건이 설정됐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제가 소유지란 사실은 변함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양이 줄었다. 양적 변경으로서 내용의 변경이니까 5번도 맞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물권행위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에 준한다죠. 물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아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자,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물권이 아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인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명채권,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채권법 정도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지명채권의 양도 그러면 뭐예요? 채권의 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명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채권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채권 우리가 지명채권이라고 해요. 무기명채권은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 채권자가 적혀있지 않는 걸 우리가 뭐죠? 무기명채권이라고 하죠. 지시채권, 어음수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채권 하면 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채권, 일반적인 채권을 말하고요.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우리는 시험 범위 아니까 떼버리고 그냥 채권의 양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기억입니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이죠? 맞네요. 제가 아까 어제 우리가 초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요물계약의 종류는 반드시 외우자 그랬죠. 자, 디귿번 무권대리행위 추인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죠. 1번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승계취득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전 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저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되고요. 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권리 변동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1번 건물을 신축 원시취득이죠.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이라고 했죠. 1번은 맞네요. 2번 갑이 을의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에는 설정적 승계다. 자,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설정적 승계죠. 2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상의 내용의 변경이다. X입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말송이 돼서 2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면 권리 자체도 변한 것이 없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다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죠. 따라서 힘이 세진 것. 대표적인 뭐죠? 자격의 변경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변경이다. X죠. 내용상의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는 거.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이 소유하는 을에게 매각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아요. 자,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이전적 승계다. 맞죠. 자, 조심할 것은 이전적 승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매매 같은 특정 승계도 이전적 승계고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도 뭐예요? 이전적 승계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법률에 관한 필수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자, 법률행위는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변제, 부당이득, 유실물 습득, 사무관리는 부당이득은 사건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행위예요. 계약도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공탁은요, 우리 판례가 임치계약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뚱분이 잘 나오더라고요. 공탁은 뭐라고요? 임치계약. 물건 보관계약으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법률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법률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요물계약이다. 왜요? 요물계약에서 그 요구하는 물건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인 거죠. 따라서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효력 요건이죠.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의 입장에서 유효하고요.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효요건이죠. 또 조건의 성취도 효력에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유효요건이 되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하란 관할관청 허가는 유효요건이 되고요. 대표적인 유동종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이죠.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사적 자치라는 게 뭐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사적 자치의 사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예요. 자,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혼인. 제가 어떤 아가씨에게 저와 결혼합시다. 의사표시죠. 좋대요. 그래도 둘은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혼인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는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는 의미죠.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이거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죠. 또 5번입니다. 자,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5번.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혼인이 떠오르시면 되겠죠.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해야 한다. 성립하고 유효해야 효과가 생기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쉽게 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법률행위로서 성립도 됐고 유효한데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인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잖아요. 4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암기해 두십시오. 이게 서해설은 설명은 대빵기인데 별 의미도 없어요. 법률행위에서는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다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1번. 단독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어요.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라는 경우도 있겠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 외워두세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 맞는 질문이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답은 5번이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왠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보고 내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